어르신, 이거 가져가세요. 난 돈이 없는데. 괜찮아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쾌쾌한 냄새를 풍기는 거지 행색의 노인이 작은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찢어진 옷, 산발한 머리, 때 묻은 얼굴. 하지만 젊은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김밥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선 이 거지가 65조 규모 식품 재벌 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의 예비 며느리라는 것을,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건 시험이라는 것조차요. 만약 알았다면 그녀는 똑같이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혼모. 최만석은 아들이 내뱉은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미혼모와 결혼하겠다고? 65년을 살며 이렇게 당황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당황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32살 아들 준혁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우리 집안에 그런 여자는 들릴 수 없어. 만석은 평생 원칙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시골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재벌 그룹을 일궈냈죠. 아내를 일찍 보내고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26살 미혼모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뭘 노리는지 빤해. 아버지, 서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아들의 어깨가 축 처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죽은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결국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지만 재벌 회장 신분으로는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석은 거지 행색으로 작은 분식집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을 밀자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가게는 정말 작았습니다. 테이블 2개, 의자 4개가 전부였어요. 낡은 메뉴판, 오래된 냉장고, 삐걱거리는 바닥. 그리고 그곳에 26살의 젊은 여자가 아기를 등에 업은 채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거짓골의 만석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누가 거지한테 저렇게 웃어? 만석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김밥 하나. 목소리를 일부러 거칠게 만들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등에 업힌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어르신. 서연은 아기를 바운서에 눕히고 분유통을 꺼냈습니다. 손놀림이 너무 서툴렀어요. 뒷면을 계속 확인하고 스푼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고 물 온도를 재느라 손가락을 젖병에 대보고 역시 철없는 애가 애를 낳았어. 만석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서연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눈썹을 찌푸리고 입술을 깨물며 정말 신중하게 한 스푼씩 재고 있었어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만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낮으로 아기를 돌본 흔적이었죠. 분유를 다 탄 서연은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아기가 젖병을 물자 그제야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아기를 안은 채 김밥을 능숙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우유병을 놓치면 뛰어가서 다시 물려줬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기 아빠는 어디 가고 혼자 이렇게 고생하냐고 묻고 싶었지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서연은 정갈하게 접시에 담아 만석 앞에 놓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맛은 좋았습니다. 아니, 너무 맛있었어요. 하지만 만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등에 업고 주방을 정리했어요. 그때 만석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재료가 좀 남아있는데 더 드실래요? 됐어. 그럼 이건 가져가세요. 서연은 김밥 2줄과 국물을 더 싸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추운데 따뜻한 거 드세요. 나 그럴 돈 없어. 그냥 드리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준다고? 이건 무슨 수작이지. 왜 공짜로 줘? 만석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조용히 웃었어요. 그냥요. 어르신이 제 김밥 맛있게 드셔서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맛있는 음식은 나눠 먹어야 한다고. 부모님 얘기를 하는 서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에요. 만석은 김밥값을 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가게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서연은 아기를 안고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엄마 품에 잘도 잔다. 그 모습이 왠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준혁을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감상에 빠지면 안 돼. 저 여자는 26살 미혼모야.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아. 골목을 빠져나오며 내일도 모레도 사흘은 와서 지켜봐야겠다고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돈을 노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건지. 그런데 왜인지 서툴게 분유를 타던 떨리는 손, 공짜로 김밥을 싸주던 따뜻한 미소,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던 조용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내일 다시 와서 냉정하게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김밥 봉투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만석은 똑같은 거지 행색으로 다시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어제 그분 맞으시죠? 또 오셨네요. 마치 단골 손님을 반기듯 말하는군요. 계산된 친절이야.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거지. 만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밥을 먹고 나오는데 서연이 또 봉투를 내밀었어요. 어르신, 이것도 가져가세요. 오늘도 재료가 남았어요. 재료가 남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석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서연의 눈빛이 정말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셋째 날 새벽 만석은 일찍 분식집 근처로 갔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려면 몰래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5시 서연이 아기를 업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아기를 꼭 감싸 안고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만석은 멀찍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시장 골목에 도착한 서연은 채소 가게로 갔어요. 아주머니, 시금치 한 단 주세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에이, 그냥 가져가. 안 돼요. 꼭 받으셔야죠. 서연은 꼭 돈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서연아, 힘들지?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만석은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서연이 생선 가게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애가 미혼모래. 쉿, 작게 말해. 에이 뭐. 26에 애를 낳다니. 만석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동네에서 다 아는 일이군. 다음 순간 들린 말에 만석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래도 기특해.
혼자 애 키우면서 가게까지 하잖아. 맞아. 착하기도 하고. 서연이 장을 보는 동안 장바구니는 점점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기를 업고 무거운 짐까지 들고 있으니 걸음걸이가 휘청거렸어요. 만석은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점심시간 만석은 다시 분식집으로 갔어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김밥 하나. 김밥을 먹고 있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만석이 미리 보내둔 비서였어요. 사장님이신가요? 비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투자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비서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서연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5억을 투자하시겠다고요? 네. 이 가게를 체인점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사장님은 40% 지분을 가지시고 만석은 귀를 기울이며 김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죄송한데요. 전 관심 없어요. 평생 버실 돈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에요. 전 이 가게 그대로가 좋아요. 비서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서연은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계산기를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만석은 확신했어요. 역시 계산하고 있군. 하지만 서연은 갑자기 서류를 덮었습니다. 한숨을 깊게 쉬더니 아기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욕심내지 않을 거야. 너만 잘 키우면 돼. 만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욕심내지 않겠다고? 그날 저녁 만석은 또 분식집 근처로 갔습니다. 영업이 끝난 후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준혁이었어요. 만석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서연아.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오빠 왔어요? 같이 저녁 먹을래? 맛있는 거 사줄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아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많이 안 좋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준혁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나 피하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예전엔 안 그랬잖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저었어요. 서연아. 준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나랑 결혼하자. 내가 민준이 아빠 되어줄게.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만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결혼? 지금 저놈이 청혼을 하고 있는 거야?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저는 미혼모예요. 가게 하나 겨우 꾸려가는 처지고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오빠한테는 안 중요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중요해요. 저 때문에 오빠가 손가락질 받게 할 수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빠 부모님도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예요. 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회장의 아들과 결혼하는 게 버거운 거였어요. 신분 상승을 노린 게 아니라 오히려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오빠.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혁은 슬픈 표정으로 가게를 나왔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안에서 서연이 아기를 안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좋은 아빠 만들어주고 싶은데. 만석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어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돈을 노리는 게 아니었어요. 돈도 거절하고
사랑하는 사람마저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무엇 때문에? 만석은 호텔로 돌아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다시 가서 결과를 알아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만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거절할 거라는 걸. 그날 밤 만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 때문에 오빠가 손가락질 받게 할 수 없어요. 이 여자는 자신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행복을 포기하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분식집을 들어간 지 30분도 안 되어 만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회장님, 거절했습니다. 역시 그랬군. 5억이면 평생 벌기 힘든 돈인데 거절했다고?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돈을 노리는 게 아니었어요. 만석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정체를 밝힐 때가 됐습니다. 오전 11시 만석은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지 행색이 아니었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은 만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오신 적이 나야? 만석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눈이 커졌어요. 매일 오던 거지 할아버지.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만석을 바라봤어요. 나는 진상식품그룹 회장 최만석이요. 그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 오빠, 내 아들이 맞소.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뒤로 휘청거리더니 의자를 붙잡았어요. 사흘 동안 거지 행색으로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왜요? 당신이 우리 아들과 결혼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알고 싶었소. 저를 시험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렇소.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서연아, 어제. 준혁은 만석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버지, 왜 여기? 지훈아. 만석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혁은 만석과 서연을 번갈아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준혁을 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오빠 아버지가 저를 시험했다는 거.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래. 사흘 동안 지켜봤다. 서연은 몸이 휘청거렸지만 벽을 짚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빠는요? 오빠도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서연아, 잠깐 들어봐. 오빠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다 거짓말이었네요.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만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잘못이요. 아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서연은 만석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제가 합격했나요? 불합격인가요? 내가 잘못 봤소.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소. 돈을 노린 게 아니었어. 그럼 뭘 노렸을까요? 서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물러서려 했소. 행복을 포기하려 했어. 만석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모르겠소.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는지. 민준이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준혁은 서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는 제 친구 재윤이를 사랑했어요. 친구? 강재윤. 제 대학 절친이었어요. 재윤이 아버지는 대성그룹 회장이셨고요.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성그룹이라면 자신의 그룹과 맞먹는 재벌이 이었습니다. 4년 전 재윤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현장에서 바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서연이는 임신 사실을 몰랐어요. 재윤이가 죽고 한 달 후에 알았죠.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재윤이 부모님께 알리면 아기를 빼앗길까봐 서연이는 연락을 끊었어요. 혼자 민준이를 낳고 키우고 있어요. 만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 재윤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서연이를 부탁한다고 했어요.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의무감 때문에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준혁은 서연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서연이가, 민준이가 제 전부가 됐어요.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준혁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민준이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만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서연은 미혼모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은 재벌 2세였고 아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준혁이 만석을 봤습니다. 재윤이 부모님이 민준이를 찾고 계세요. 1년 전부터요. 뭐? 탐정까지 고용해서 손주를 찾고 있어요. 서연이는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만석을 봤어요. 민준이는 제가 낳아서 키웠어요. 근데 재윤이 부모님께 빼앗길까봐 너무 무서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5억을 거절한 이유,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낸 이유, 자신을 낮췄던 이유, 모든 게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아기였어요. 신분 상승이 아니라 모성이었습니다. 만석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오해를 했고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만석은 서연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돌아가 주세요. 저는 준혁 오빠와 결혼할 수 없어요. 재벌 며느리는 저한테 너무 버거워요. 그리고 재윤이 부모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들 가주세요. 제발. 만석은 아들을 봤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분식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중년의 부부가 들어왔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 품격 있는 분위기.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강재윤의 아버지였어요. 박서연 씨 1년을 찾았습니다. 재윤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주를 보여주세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아기를 끌어안았어요. 손주를 데려가겠습니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혼자 낳아 키웠어요. 밤새워 올 때도 아플 때도 다 혼자 견뎠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강 회장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인데요? 돈 많은 큰 집입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 민준이를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그때 만석이 들어와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만석 자신도 사흘 전 서연을 의심했습니다. 돈을 노린다고, 신분 상승을 원한다고. 하지만 이 여자는 아기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세상 모든 것과 맞서서라도요.
법적으로 우리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도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미혼모이며 경제력도 없지 않습니까? 법원은 우리 편일 겁니다.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제발이요. 민준이만은 제발 빼앗지 말아주세요. 만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강 회장 부부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진상식품그룹 최만석입니다. 강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이 여자를 시험했습니다. 돈을 노리는지 신분을 노리는지 보려고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이 여자는 돈을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밀어냈습니다. 오직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진짜 부모는 핏줄이 아니라 희생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6살에 홀로 아기를 낳아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디며 키웠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오해했습니다. 철없는 미혼모라고 돈을 노릴 거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어머니입니다. 만석은 강 회장 부부를 봤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를 빼앗지 마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어요. 강 회장의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서연에게 다가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재윤이를 잃은 슬픔에 손주만 생각했어요. 서연 씨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부인은 민준이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재윤이 닮았네요. 우리 아들 그대로예요. 강 회장도 다가왔습니다. 박서연 씨, 우리와 함께 키우면 안 될까요? 당신이 엄마고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로요. 함께 이 아이를 지켜주는 겁니다. 정말 그래도 되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의 진짜 엄마예요. 강 회장 부인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언제 왔는지 준혁이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서연은 만석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민중이와 함께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게요. 준혁이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진짜 부는 돈도 지위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부였습니다. 65년을 살며 만석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야 깨달았어요. 가장 소중한 건 언제나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석 달 후 두 재벌 가문이 함께 모였습니다. 준혁과 서연의 결혼식이었어요. 민준이는 링보이로 나섰습니다. 비틀비틀 걸으며 반지를 들고 가는 모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나셨습니다. 강 회장이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예,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만석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편견 없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도 진짜 부자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롱런 레벨업이었습니다.